그전에는 제가 완전 욜로족이었어요. 화장품을요, 막 초록색 아이라이너 이런 거 샀거든요. 그때부터는 이제 돈 쓰는 거는 재미가 없어지고 돈이 모여지는 속도가 더 빨라지더라고요. 저는 제 집을 사기도 했거든요. 아, 진짜요? 컨텐츠 통해서 저는 집을 샀어요. 그리고 이제 여태까지 뭐 유튜브도 하시고 블로그도 하시고 그다음에 뭐 인스타그램도 하시고 다양하게 하고 계신데 약간 좀 내가 도전하고 싶다 그런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세 개 중에 요건 좀 괜찮을 것 같다 하나를 꼽아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저는 무조건 블로그를 추천하고 싶어요. 네. 왜냐면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는 사실 이거 해오는 입장에서도 너무 어려워요. 본인만의 특별한 끼도 있어야 되고 혹은 아니면 뭐 외적으로나 아니면 그런 특별함이 있어야 잘 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사실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잖아요. 맞아요. 저도 그렇고. 그래서 블로그는 사실 내 얼굴을 노출하지 않아도 되고 정말 꾸준하게만 작성을 하면 그거에 따라서 방문자 수가 늘어나는 게 보이는 플랫폼이기 때문에 전 블로그를 추천합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일단 초보자한테는 유튜브는 약간 나중에 하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고 왜냐면은 품이 많이 들잖아요. 근데 인스타그램은 이게 조금 내가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아요. 선택하는 플랫폼이. 근데 내가 만약에 사업을 한다, 맛집을 한다, 뭐 강의를 한다 이러면은 인스타그램. 왜냐면 광고 돌리기가 쉬워요, 인스타그램은. 광고 돌리기가 쉽다는 것 자체가 뭐 구체적으로 어떤? 예를 들어서 뭐 하루에 2,000원만 딱 투자를 하면은 내 주변에 있는 내 반경 2km 내에 있는 사람들한테 딱 뿌려져요, 그게. 그래서 예를 들어 내가 식당을 운영을 하는데 내가 2,000원만 광고를 하겠다. 그러면은 타겟층을 설정해서 광고를 쫙쫙 뿌릴 수가 있으니까 효과가 좋고 그리고 블로그는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글을 좀 쓰는 거 좋아하고 그런 거가 좀 맞으시면 블로그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블로그는 글 기반이고 인스타그램은 사진 기반이에요. 그쵸, 약간 네, 그래서 이미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내가 맞는 걸 선택을 하시는 게 맞다. 네.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 블로그도 운영해봤고 이제 네. 유튜브도 해보는데 진짜 유튜브가 한 블로그의 5배에서 10배더라고요. 맞아요. 들어가는 품이라든지. 맞아요. 정말. 근데 뭐 사실 남들한테 보여주는 거라든지 뭐 자기가 자신 있는 분야라든지 그런 걸로 관심 끌 수 있다면은 뭐 그런 쪽으로 해도 괜찮고. 네. 그리고 사실 이게 저희는 인플루언서이지만 블로그나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은 당연히 이제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내가 만약에 뭘 하고 싶을 때 홍보 수단으로 당연히 이제 해야 되는 맞아요. 거죠. SNS 마케팅이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런 것도 참고하셔서 네. 나한테 맞는 그런 SNS 채널이 무엇인지 한번 고민해 보시고 네. 도전하시고 가장 중요한 건 것 같아요. 꾸준하게 하는 거죠. 네. 정말 지치지 중요해요. 않고. 네. 그러다 보면 뭐 하나 터집니다. 네. 정말이에요. 네. 저 인스타그램 진짜 맞아요. 너무 키우기 너무 어려워서 계속 산만해서 정체했는데 진짜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터질 줄 누가 알았겠어요? 꼭 기억하시고 네. 계속 도전하세요. 그리고 일은 하기 싫고 부자는 되고 싶습니다. 이제 그런 카피를 또 제시한 적이 있으신데 네. 뭐 여행 작가, 여행 유튜버 그런 생활을 하고 계신데 강제로 또 백수가 된 시점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는 여행이 직업이다 보니까 사실 여행을 못 가는 코로나 시절에 저희는 강제로 백수가 될 수밖에 없었고요. 그렇겠네요, 진짜. 근데 저는 또 이게 또 위기가 찾아왔을 때 기회로 바꾸려고 계속 생각을 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여행으로 먹고 사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를 조금 더 바꿔서 좀 집에서 먹고 사는 그래서 원래 이제 뭐 앉아서 돈 벌기 이런 컨텐츠를 개인적으로 하다가 그래도 이것도 어쩌다가 저희가 전화를 하다가 이제 얘기가 나와서 누워서 돈 벌기 채널이 된 건데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여행을 못 가니까 뭔가 집에서 돈 버는 방법을 알려주자라고 해서 누워서 돈 벌기가 탄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행을 못 가는 코로나 시절에 강제 백수가 됐었죠. 그렇구나. 그 예를 들어서 뭐 위기에도 돈 버는 사람들은 돈 되게 잘 벌잖아요. 그쵸, 맞아요. 코로나 양극화 때, 심해져요, 이럴 때. 코로나 때는 뭐 배달이 이렇게 막 되게 잘 되고 막 그랬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는지 지금 이 시점에서 내가 뭘 할 수 있는지를 더 집중을 하는 편이에요. 힘든 일이 있어도. 이게 근데 여행 다니면서 많이
생긴 스킬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어. 이 사건에 내가 지금 이 순간에 내가 뭘 해야지 이걸 탈출할 수 있을까? 하게 여행을 생존. 다니다 보면은 약간 변수라든지 약간 네. 그런 긴급 상황이 발생을 네, 하니까 네, 네. 거기에 따른 약간 문제 해결이라든지 네. 그런 쪽에 이제 집중을 네. 하셨다. 강화된 것 같아요. 그래서 생존 본능이 좀 많이 발달돼가지고 그때 저는 이제 사람들이 많이 우울해하고 이런 거를 봐서 그때 이제 아 내가 한국에 그럼 있는 동안 한국에서 할 수 있는 거를 집중해서 하자 해서 한 게 학교 다니면서 명상 지도자가 되고 확실히 그때 수요가 확 많아졌거든요. 아, 그래서 그렇게 전환을 많이 했어요. 확실히 위기는 기회다. 네. 그런 관점에서 백수가 됐을지언정 사실 거기에서 더 큰 기회를 발견할 수 있는 네. 그게 두 분이 또 산 증인이잖아요. 네. 그리고 정말로. 저희가 네. 보통 경제 채널 하면은 전문가분들 되게 높으신 분들 나오셔가지고 맞아요. 네. 안경 쓰시고 이렇게 정장 네. 입고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네네. 근데 저는 그게 너무 진입장벽인 거예요. 그쵸, 맞아요. 얘기 듣는데 뭘 하는지 모르겠고. 어려워. 근데 사실 이제 이 시기에 너무 힘든 분들이 많아지시고 저희도 똑같았으니까.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궁금하신 걸 직접 물어보고 직접 해보자라는 컨셉을 잡았고 좀 편안하게 했으면 좋겠다. 편안하게 누구나 누워서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제 잠옷 입고 저희는 정장 안 입고요. 저희는 잠옷을 일부러? 입어요. 반대로 오히려. 아, 그래서 그런 분들을 보고 나는 이렇게 하면은 안 될 것 같은 걸 이제 알고 그 반대로 그럼 나는 어떻게 하면 잘 될까를 생각을 해서 저희의 장점을 찾아서 운영을 하게 된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에서 2년간 투잡하며 1억 모으고 달라진 삶 이런 네. 영상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부분이 달라졌고 또 지금 시점에서 약간 깨달은 점은 무엇인지 궁금하거든요. 일단은 그전에는 제가 완전 욜로족이었어요. 아 진짜요? 네. 짠손님이? 네. 오. 화장품을요, 막 초록색 아이라이너 이런 거 샀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여행을 다니면서, 여행 다닐 때는 사실 저희가 갖고 가는 짐이 한정돼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만 갖고도 너무 2년 동안 너무 잘 살다가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아, 내가 그동안 갖고 있었던 게 쓸 데가 없구나 이걸 깨닫게 되고 근데 돈을 쓸 데가 없어서 사실 저는 못 샀어요. 되게 시골에 있었거든요. 아, 근데 그러다 보니까 돈이 생기니까 돈으로 내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다는 거를 직접 몸소 깨닫게 된 거죠. 그전에는 이제 돈을 모아서 네.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네.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면 내가 목표를 이루고 돈을 모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돈을 모으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이제 돈 쓰는 거는 재미가 없어지고 그리고 막 내가 사고 싶은 게 이제 없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하고 싶은 게 더 크니까. 물건은 사실 내 꿈이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돈으로 이제 꿈을 사는 거죠. 예전에는 돈으로 물건을 샀다면 이제는 돈으로 꿈을 사는 거죠. 그렇게 바뀌니까 저절로 그냥 절약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강제로 내가 돈을 아껴야지 해서 돈을 모아야지 했으면 저는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내가 하고 싶은 게 명확해지고 내가 하고 싶은 게 여행이니까 여행을 하려면 돈이 필요하니까 그러면은 여행 가서 돈을 쓰면 되니까 어차피 절약해도 그거 내 돈이지 누가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된 것 같고 어느 정도 모이다 보니까 돈이 모여지는 속도가 더 빨라지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듣고 보니까 두 분이서 되게 약간 좀 이렇게 잘 맞으시고 네. 그 다음에 계속해서 지금 비즈니스를 어떻게 본다면 계속해서 영위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 이게 동업자가 물론 있으면 좋긴 한데 분명히 약간 좀 트러블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두 분께서 이렇게 계속해서 관계를 잘 유지하시는 비결도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저희는 사실 완전 정반대예요. 아. 정반대라서 저는 사실 사업을 할 거면 정반대가 더 낫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저도 좀 이렇게 동업을 그래도 한 두세 번 정도 이렇게 시도를 해봤었거든요. 성향이 너무 비슷하면 이제 같은 것만 바라보기 때문에 다른 거를 놓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저희는 짠수님 같은 경우에는 실행력이 되게 좋으시고 이게 결단을 잘 하셔요. 근데 저는 좀 꼼꼼하게 정리하고 그리고 약간 뒷수습을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모이다 보니까 더 오래 할 수 있고 그리고 저희가 최근에 그런 MBTI 같은 건데 일과 관련된 그런 성향을 체크하는 걸 했어요. 거기서 이제 본인의 강점이랑 약점이 나오는데 제가 강점인 부분이 짠소리한테 약점이고 약간 정말 저희가 정반대인 네. 거예요. 이렇게 보완이 되더라고요. 네. 신기하다. 네, 신기해요.
그리고 서로 너무 바쁘다 보니까 배려를 그래도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얘가 바쁠 때는 내가 할게, 내가 바쁠 때는 네가 할게. 그냥 말 없이 그냥 그렇게 되고 그리고 직원을 고용을 해서 이제는 위임을 저희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돈으로 또 해결할 수 있는 거는 돈으로 해결하고 바쁘다 보니까 서로 잘 못 만나요. 해외에 나가 있어서 뭐 3달 못 본 적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냥 자연스럽게 유지가 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다르면은 분명히 장단점도 있는데 네. 약간 트러블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 그렇죠, 거는 그렇죠. 어떻게 잘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네. 그거는 저희는 보통 대화로 쌓아두지 네. 않고 그냥 네. 그때그때 얘기를 하고 어. 어쨌든 저희가 그 한 가지 목표는 분명한 거잖아요. 이 사업을 잘 운영을 하겠다는 거는 둘 다 분명하기 때문에 얘기할 때 그 사람에 대해서 공격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서 이제 궁리를 하다 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너는 왜 그딴 식으로 생각해? 막 이런 식으로 이 사람에 대해서 네. 비난하고 이러면은 이게 사이가 안 좋아질 수 있는데 이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서로 이제 아 그래 네 생각이 맞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넘어가고 이렇게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저희는 초반에 역할 분담을 좀 철저하게 하는 시간을 가졌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저희는 지금은 이제 직원분이 많은 것을 담당을 해주시지만 그 전에는 저희는 직원을 두지 않고 짠소님이 영상을 컷 편집하시면 저는 자막을 다는 저희가 이렇게 분배를 해서 했었거든요. 그리고 뭐 유튜브에서도 그것뿐만 아니라 썸네일도 해야 되고 업로드도 해야 되고 제목도 설정해야 되고 이렇게 다양하게 세분화되어 있는 작업이 많잖아요. 그 세분화된 작업을 다 역할 분담을 네. 했어요. 그리고 업무 일지를 썼어요 서로. 완전 철저하네. 네, 초반에는 그렇게 운영을 했어요. 네, 초반에는 그렇게 하다가 이제 어느 정도 서로 이제 알게 되고 잘하는 거 이제 알면서 나중에는 이제 느슨해졌죠. 처음에는 조금 타이트하게 했었던 것 같아요. 약간 신뢰 관계가 쌓이고 네네네. 이제 뭐 트러블이 없으니까 네네. 그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시고 네. 알고 보니까 두 분 다 프로네요. 이렇게 말씀하신 거 보니까. 그럼요. 그러고 이렇게 상당히 다양한 잡 그리고 여행도 꾸준히 가시고 뭐 유튜브 올리고 블로그도 하고 그렇게 된다면 분명히 중요한 게 시간 관리입니다. 네. 시간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그 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 MBTI 중에 J예요. 계획형이에요. 아, 그래서 저는 시간을 정해놔요. 그래서 오늘도 언니 저희가 뭐 11시 촬영이었잖아요. 네네. 11시 촬영 그렇게 해서 12시에 호텔 도착. 네. 저희 또 촬영하거든요. 아, 그래서 12시 호텔 도착. 거기서 밥 시켜놓고 1시부터 촬영. 그리고 밥 먹고 그러니까 숨 막히시는 것 같은데 보니까. 밥 먹고 이제 2시에 두 번째 촬영. 이렇게 시간별로 적어놔요. 네. 그러시구나. 왜 웃으셨어요? 아, 저는 전혀 완전 정반대요. 아, 전 반대라고? T거든요 또. 그래서 저는 생각나는 걸 그때그때 그냥 해요. 맞아요. 이걸 미루지를 않고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해주시잖아요. 아 이거 예쁘다. 예를 들어서 큰 누님이 언니 근데 인스타그램 3초짜리 올리면은 잘 된대. 알았어. 그리고 바로 그냥 올려요. 그 자리에서 바로 하고 그래서 미루는 걸 저는 안 하는 편이고 그때그때 하고 싶은 거 다 쳐내는 편이고 편집 같은 거나 이런 거는 하루에 몰아서 그 주에 올라갈 거를 편집을 다 해놓으려고 해요. 그리고 예를 들어 루틴이 있는 거예요. 이동하는 시간에는 블로그랑 인스타그램 그리고 뭐 월요일은 편집하는 날 이런 식으로 좀 짜놨어요. 나름대로. 그때 하긴 하지만 네. 큰 틀은 또 네. 짜놓고 네. 실행력이 있다 보니까 네. 바로바로 또 쳐낼 수 있는. 네, 그런 이거 장점이 미루면은 끝이 없더라고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약간 인터뷰 콘텐츠도 좀 채널에서 네. 진행하고 계시잖아요. 네. 분명히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성공한 뭐 사업가라든지 또 뭐 부를 일구신 분들 네. 많으실 것 같은데 특별히 좀 기억에 남는 그런 분이 있다면 또 어떤 케이스인지 궁금하거든요. 저는 이모티콘 작가님, 정호목 작가님. 똑같았어요. 아, 그래요? 그게 오. 근데 사실 저희는 정말 이제 엄청 전문가나 엄청 유명하신 분을 저희가 이렇게 초대를 해서 인터뷰를 하기보다는 정말 안 유명하신 분들도 많이 초대를 하시고 아니면은 정말 그냥 뭐 집에서만 아니면 누구나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분들로 저희는 인터뷰를 하거든요. 네. 근데 이모티콘 같은 분야는 사실 정말 저희도 무지했던 부분이고 근데 집에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태블릿 하나로만 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이모티콘 작가님이 되게 인상에 많이 남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다 인상이 깊지만 그분들의 이제 공통점이
다들 처음에 좋아서 그냥 시작했던 분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리고 처음에 안 됐던 순간들도 분명히 있고, 근데 이제 좋으니까 계속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이런 부분들이 좀 공통점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되게 인상적이었고, 근데 그렇게 이제는 어느 정도 자리에 올라가서 월 1,000만 원, 2,000만 원씩 버시는 분들도 끊임없이 노력하시고 공부를 계속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런 분들 만나면서 맨날 다짐하고 반성하고 많이 배우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저희 그 부동산 쪽으로 꿈나무님이라고 저희보다 어린데 부동산 쪽으로 엄청 임장도 많이 다니시는 분이 있어요. 회사를 다니시면서. 근데 그분을 통해서 저는 제 집을 사기도 했거든요. 진짜요? 컨텐츠 통해서 저는 집을 샀어요. 실제로 네. 저희가 공부를 하면서 콘텐츠를 만들면서 직접 다 보여드리거든요. 직접 하는 과정까지 집을 샀어요. 네. 대박. 그래서 그것도 제 인생에서는 너무 값진 경험. 네네네, 너무 값진 경험이었죠. 뭐 좋은 타이밍에 사신 거죠, 그러면? 네, 좋은 타이밍에도 샀고, 사실 제가 만약에 그 부동산 공부를 시작부터 해서 그 실행까지 하려면 정말 많은 시간이 걸렸을 거란 말이에요. 맞아요. 네. 근데 이것도 사실 저희가 하는 과정을 보여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더 실행력이 되는 것 같아요. 멈출 수가 없네. 내가 이거 결과를 보여줘야 되니까. 그쵸. 네. 그리고 저희는 완전 무지해가지고 네. 만약에 집이 2억이면은 2억이 다 있어야지 집을 살 수 있는 건 줄 알았거든요. 맞아요. 진짜요? 네. 대출은 막 무섭고. 맞아요. 근데 이제 많이 변했죠, 저희도 하면서. 진짜 많이 이 채널 하면서 진짜 많이 배웠어요. 근데 어떻게 본다면은 뭐 비즈니스 관점에서 하는 채널이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놓고 본다면은 나를 성장시켜주는. 네. 너무. 그래서 이게 정말 좋은 게 저희가 너무 모르는 상태에서 정말 꾸준히 성장하는 거를 보여드리는 거라서 같이 그냥 보시면서 따라만 하시면 되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최근에 약간 리오프닝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서 여기저기 이제 여행 수요가 막 발생을 하고 있어요. 강제로 이제 백수가 되셨다고 하셨는데 이제 드디어 이제 막 물밀듯이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근데 너무나 억눌려 있던 소비가 폭발하다 보니까 뭐 어딜 가도 여행 비용이 너무나 많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그 또 여행 작가 또 본업이 있으시니까 여행 비용을 절약하는 꿀팁 이런 거 말씀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라이브 커머스 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요즘에 라이브 커머스를 하는 이유가 혜택이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그 제주도 렌터카 다들 하시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라이브 커머스 했었을 때 거의 90몇 % 할인을 해드렸거든요. 90몇 %요? 네. 그러니까 와. 이게 보통 요즘에도 그 렌터카 업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알아보는 것도 힘든데 저는 제가 진행을 하면서 저는 직접 샀어요. 진행하면서 부동산도 사고 이제 근데, 상품도 사고. 근데 무조건 사야 될 것 같은 거예요. 왜냐면 너무 저렴하게 나오더라고요. 보통 그래서 저희가 그 홈쇼핑 보는 이유가 저렴하기 때문에 보잖아요. 그래서 여행 쪽으로도 요즘에 라이브 커머스가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런 거를 이용을 해보시면은 저렴하게 가실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유류세가 점점 올라요. 맞아요. 네. 그래서 만약에 내가 가기로 마음 먹었으면 한시라도 빨리 비행기 티켓이나 모든 걸 빨리 사시고 요즘에 이제 항공사들이 하나 둘씩 이제 오픈하는 시기거든요. 네. 오픈할 때 세일을 많이 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염두를 해두시고 잘 보셨다가 구매를 하시고 그리고 또 이제 그 현지 가서 유심이나 이런 거 구매하면은 비싸거든요. 한국에서 근데 요즘에는 나가기 전에 인터넷으로 유심 다 사서 갈 수가 있어요. 그게 네. 더 저렴해요. 그래서 그렇게 다 준비를 하셔서 나가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이제 만약에 내가 뭐 호텔 갈 거다, 뭐 어디를 갈 거다 그러면은 만약에 뭐 베트남 호텔 그러면은 베트남 호텔 할인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해보세요. 뭐 호텔 사이트가 있으면 아고다 여러 가지 사이트가 있잖아요. 아고다 할인 이런 것들 검색하시면은 블로거나 어떤 사람들이 할인 코드 막 있거든요. 그거를 저는 꼭 한번 경유해서 할인을 또 받아요. 그렇구나. 네, 그렇게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 시점에서 약간 좀 추천할 만한 여행지 뭐가 있을까요? 전 최근에 이제 동남아를 좀 다녀왔는데요. 필리핀이랑 베트남 쪽은 아직 그래도 가깝잖아요, 거리가. 그래서 유류세가 많이 오르지는 않은 상태여서 확실히 장기 노선보다는 저렴한 것 같아요. 네. 또 저는 장기 노선 추천해드리면 제가 8월 25일에 허니블링 투어 오픈하거든요. 미서부. 그거 오세요. 그러면은
큰 손님이 직접 뭐 하시는 거예요? 네, 제가 여행 상품을 그 허니블링 투어라고 이제 저는 좋아하는 제 취미랑 여행을 같이 엮어서 상품을 요즘 만드는 걸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출국도 저는 다낭 골프 여행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모집해서 이제 여행을 떠나는데 이번에 또 만든 투어가 8월 26일에 미국 버킷리스트 투어를 또 만들었어요. 버킷리스트 좋네, 컨셉이. 네, 근데 왜냐면 요즘에 또 여행 가고 싶은 사람들의 수요는 너무 많은데 또 코로나라서 뭔가 전문가도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내가 직접 알아보기에 너무 많은 절차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불편함은 좀 해소를 하고 그 대신 저희는 또 상품가도 되게 저렴하게 나올 수 있는 이유가 네. 여행사 쪽이랑 뭔가 관광청이랑 이렇게 같이 연결을 해서 하거나 뭐 협업을 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는 오히려 더 저렴하게 할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 여행을 가실 때보다. 그래서 네, 미서부 추천합니다. 네, 꼭 가시고 싶으면 참고를 하셔서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이 재테크를 통해서 뭔가 나의 삶을 개선시키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저는 최근에 가장 인상 깊게 본 책이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였어요. 사실 저는 제가 일을 했던 게 모두 다 제가 액시브를 해서 그러니까 제가 직접 몸으로 움직여야만 수입이 될 수 있는 부분으로 수입을 얻었던 부분이 많아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이게 끝이 날 수 없겠더라고요. 왜냐면 제 그쵸. 몸이 쉬는 순간 수입이 없는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재테크로 돈을 버는 구조를 만들면 내가 언제든지 좀 쉬고 싶을 때가 인생에 한 번쯤은 있을 텐데 그럴 때 되게 안정적으로 유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음가짐을. 그래서 저도 최근에 여행을 못 가게 되면서 번아웃이 오면서 내가 이 좋아하는 내 일을 정말 지속적으로 할 수 없는 날이 올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든 순간 되게 재테크는 무조건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실제로 경제 채널을 통해서 재테크를 시작하면서 되게 몸과 마음의 안정을 지금 갖고 있는 시기여서 네네. 여러분들도 소소한 금액으로도 재테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 찾아보시면서 재테크를 시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저는 최근에 많이 느낀 게 코로나 이후에 누가 주식으로 얼마 벌었다더라, 누가 비트코인으로 얼마 벌었다더라 이러면서 상실감 느끼시고 이런 분들도 되게 많아지더라고요. 집값 너무 많이 올라서 누구는 막 2배 벌었다더라, 누구네 집이 10억 됐다더라 이러면서 나는 집 못 산 게 너무 한이야 이러면서 저도 집 못 샀거든요. 네. 그러면서 내가 너무 바보 같고 이렇게 자책하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아요. 재테크 너무 못했다 이러면서 후회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저는 사람마다 맞는 재테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최고의 재테크 중에 하나가 내 자신을 개발하는 거, 나를 재테크하는 것도 하나의 큰 재테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2년 전에 나와 4년 전에 나와 내가 지금 현재 내가 어떻게 발전을 했을까 생각해보면은 되게 많이 발전을 했어요. 어떤 큰 투자를 해서 제가 큰 돈을 얻지 못했지만 제 가치가 많이 이렇게 올라가서 그걸로도 저는 또 뿌듯하고 크게 재테크로 성공하진 못했지만 여러 가지는 시도는 많이 해봤거든요. 부동산도 해보고 주식도 해보고 달러도 해보고 여러 가지 해봤는데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맞는 거를 찾아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가 지금 큰 돈을 못 벌어서 막 안절부절 하시지 마시고 진짜 소액부터 시작을 해서 나한테 맞는 거를 찾아가는 길을 좀 많이 거치셨으면 좋겠어요.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쇼핑을 할 때도 이거 커피 한 잔 살 때도 이 커피숍이 더 맛있으니까 여기도 갔다가 저기 한번 가볼까 이렇게 좀 많이 방황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재테크도 한 번에 내가 이걸 해서 성공한다고 생각을 하기보다 많이 재테크 쇼핑하듯이 여러 가지 둘러보시고 맞는 거에 나중에 꾸준히 투자를 하시는 방법으로 좀 여유를 가지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나와주셔서 정말 유용한 꿀팁들 잘 공유를 해주셨는데 정말 코로나로 인해서 어떻게 본다면은 강제적으로 백수가 되셨는데 오히려 그런 것들을 발판 삼아서 기회를 만드셔서 이 자리까지 오신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잘 보시고 많은 꿀팁 얻어가셨으면 좋겠고 정말 꾸준한 시도 그게 정말 답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내가 정말 그냥 생각만 하고 그냥 힘들다 그러고 그냥 안 하는 게 아닌지 이 두 분들을 보시면서 좀 반성도 좀 하시고 그다음에 열심히 도전하셔가지고 꼭 이렇게 경제적 자유를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또 두 분이 운영하시는 채널 네. 여기서 많이 방문을 하시고 여행 또 가실 때도 꼭 참고를 하셔서 이렇게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큰 손님, 짠 손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